맞는지 봅시다. 자, 문제 1번은 이제 2018년도 교육행정직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이때만 해도 공무원 시험에 교육행정직은 따로 시험을 봤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지방직 볼 때 같이 봅니다. 똑같은 문제로. 자, 1번은 옳은 거 2개 고르래요. 4개의 지문 중에. 자, 기억번 X. 그지? 뭐 때문에 그럴까? 자, 정보 공개 청구했던 사람은 거부를 받으면 그 자체로 이미 권리, 즉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거니까 그거로 소송할 자격이 있는 거지, 또다시 자기가 무슨 거부로 인해서 정보공개 거부로 다른 자신의 또 다른 법적 이익이 침해됐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그런 걸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받은 것 자체가 권리 침해받은 거예요. 응? 그래서 기억 X. 니은은 오겠죠? 정보 공개하는 목적이 오로지 공무원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면 그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 해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였죠? 니은 오. 그럼 니은 들어가야 돼. 기억 들어간 거 틀렸다 그러면 1, 2번은 날리고, 니은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3번. 딱 다 풀리기도 전에 답은 나오죠. 자, 디귿은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거부하는 행위는 결국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디귿번. 그래서 3번이고 4번은 어디가 틀렸어? 자, 제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가면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의견을 들을 수는 있는데, 의견 청취할 수 있는데 통지할 의무는 없다. 이게 잘못됐죠? 통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의견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었고, 문제 2번은 정보 공개에 관한 판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서울시 시험이었습니다. 자, 1번은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재 취득,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거래야 되고 다만 원본일 필요는 없다. 맞죠? 1번 맞아요.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자, 2번.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추진비, 그 집행 내역, 그리고 영수증에 기재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서 이건 비공개. 그래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맞죠? 3번은 이게 3번이 정답이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자이지, 자신이, 지자체 자신이 다른 국가기관에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갖는 자는 아니다. 즉 법인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에 포함이 되지만 이 지자체 같은 법인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래서 지금 1번도 답이 3번, 2번도 답이 3번. 4번은 어떤 정보로 공개를 청구했더니 공공기관이 뭐라고 거부했어? 간단히 말해서 그거 이미 공개돼서 인터넷 검색만 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공개 거부가 정당화될 수 없고, 또 그런 이유로 소송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지? 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죠? 응? 소액이 있다. 맞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틀린 거 고르래요. 3번은 답이 1번이네요. 그죠?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받았어. 그러면 다투는 방법으로 해당 기관에 이의 신청, 상급기관의 행정심판, 법원의 행정소송, 이렇게 셋이 있는데 앞에 이의 신청 꼭 해야 되나요? 행정심판 꼭 해야 되나?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바로 법원에 소송해야 되는데 소송 제기하려면 먼저 앞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나요? 안 거쳐도 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거기에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2번 두째 줄에 예전에는 우리가 그 정보를 보유와 관리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폐기해서 안 갖고 있다. 이거는 누가 재판에서 입증해야 돼? 공공기관 측이.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아, 이거 3번도 틀렸어요. 응? 출제가 2018년이죠? 이때는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맞은데 지금으로 하면 어디 소속이에요? 정보공개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이죠? 따라서 현재로 답하면 두 개가 다 답입니다. 1번과 3번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때에 따라 법이 바뀌고 하는 거 그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은 핵심 포인트가 꼭 문서로만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로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말로도. 자, 맞고요. 그다음 문제 4번은 옳은 거 고르래요. 옳은 거. 자, 1번.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 속에는 사람인, 자연인, 법인,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포함하고 있잖아요. 다 포함된다고 하고 있지. 근데 왜 첫째 끝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거 틀렸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포함시키죠. X. 2번은 2번 맞나요? 재량행위. 그러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 그러니까 8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뭐라고 돼 있어? 법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그거는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재량상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은 어디가 틀렸어? 우리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그 개인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죠. 단 제외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이거는 그 제외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이건 공개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기관으로부터 무슨 뭐 이렇게 공문서를 받아보면 거기에 담당 공무원 이름하고 직위, 연락처 이게 다 찍혀 나와요. 기재돼 나와요. 응? 자, 3번 그래서 비공개 아니죠. 공개. 그 다음에 4번은 어디가 틀렸어? 이의 신청 절차 안 거치고도 바로 행정심판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치지 않으면 행정심판 청구 못한다. 틀렸죠? 거치지 아니하고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쉬웠어요. 2번.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옳은 거 고르래. 1번 맞지?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이거 갖고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고. 2번 정보공개 청구한 후 20일 지나도록 아무 결정이 없으면 이의 신청도 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 안 하고 행정심판 청구도 바로 할 수 있죠. 근데 이의 신청은 허용이 되는데 행정심판 청구 허용 안 된다. X죠? 행정심판도 가능합니다. 다 소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3번 어디가 틀렸어?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돼 있다고? 청구한 자가. 그죠? 청구인이 부담한다. 행정청이 아니죠? 청구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4번. 네. 법원은 어떻게 돼? 재판 기록 비공개 결정한다고 통지할 때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도 있다. 통지하는 것도 허용한다. 응? 그래서 4번이 정답. 이제 끝에 가서 통지할 수 없다라고 돼 있구나. 그래서 1번이죠. 1번. 그 다음에 6번은 또 틀린 거 고르래. 1번 어때? 원래 차제 끝에 보면 정보 공개 심의에는 외부 전문가 3분의 2 이상 되게 해야 되는데 국가안전보장, 외교, 통일 이쪽 분야 담당하는 기관에 구성하는 정보공개 심의에는 외부 전문가 3분의 1 이상 되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1번 5, 3분의 1, 최소 3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2번은 법률 규정이죠.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죠. 법조문이고. 3번 학폭위 회의록 비공개 대상. 근데 그러면 끝에 가서 말을 잘 봐야지. 셋째 줄에 보면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학폭위 회의 딱 읽는 순간 학폭위 회의록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 돼? 이거 비공개 대상이다.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X 3번이 정답이죠. 응? 해당한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의 신청 안 거치고 바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있다니까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은 옳은 거 고르래. 또 나왔다. 1번.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에 포함된 뭐야? 개인정보. 응?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거 공개야 비공개야? 비공개죠. 그렇다면 공개의 필요성보다 공개하지 말아야 될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두 번째 끝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서 결국 비공개 대상이다. 이렇게 말이 와야 되는데 그때가 다 반대로 된 거지. 그래서 X. 2번은 쭉 읽으니까 첫째 끝에 뭐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 그지?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래야죠. 해당하지 않는다 X. 그 다음에 3번은 반대로도 돼서 보안관찰 통계 자료는 이거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 학폭위 회의록은 결론 뭐다? 비공개 대상이다. 그죠? 문장 세 줄이지만 핵심은 그냥 학폭위 회의록하고 공개냐 비공개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중간에 거 다 필요 없고. 응? 시험은. 그래서 4번이 많이 옳고 그 다음에 8번은 자 옳은 거 고르래. 자 1번 X. 자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니 청구한 정보는 다 공개해줬는데 방법은 행정기관의 멋대로 다른 방법으로 공개를 했어. 청구한 방법 말고. 그치? 그러면 이거 뭐로 본다? 말하자면 일부는 들어줬는데 일부는 거부한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일부 거부 처분이다. 거부 처분은 소송 대상으로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끝에 가면 일부 거부 처분이라 볼 수 있다. 응? 일부 거부 처분으로 할 수 없다가 X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항은 이제 다른 법률에서 위임받아 제정된 법규 명령은 에 의해서 비공개상으로 된 건 비공개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셋째 줄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 공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위임받아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 판결문 낸 거죠? 2번이 정답. 네. 그 다음에 3번은 자 3번의 셋째 줄 한정된다가 X죠. 응? 딱 보면 이름이나 주민등록 보면 딱 그거 하나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 이 개인 식별 정보만 뭐야? 이게 비공개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냐? 아니다. 응? 그 정보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 누군지 응?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어떤 정보로 인해서 누군가 개인의 어떤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큰 정보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즉 개인 식별 정보로 한정되는 거 아닙니다.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 사생활 침해 높다고 비공개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는 딱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같이 특정인 딱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고유 식별 정보에 해당하지 그거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다. X. 4번은 아까 나왔지.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 인터넷 검색만 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비공개하는 거 정당화될 수 없다. 맞네요. 그래서 틀린 건 틀린 거 옳은 거 오라나? 그렇지. 4번은 있다라고 마무리가 돼서 틀렸지. 정당화될 수 없다가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9번은 틀린 거 오르래. 자, 1번은 말만 길고 뭐야? 원래 청구했더니 공공기관은 거부, 소송을 했더니 법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출받아 복사를 해줘서 결과적으로는 정보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과가 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의 그 공개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그런 공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거부에 대해서 소송으로 계속 다툴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볼 수 없다가 와야지 맨 끝말이. 응?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1번이네. 그지? 1번이 나왔고 2번은 그치?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는 자는 모든 국민인데 모든 국민 속에는 자연인,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고 설립 목적도 안 따진다 그랬어. 그죠? 그다음에 3번 이건 워낙 많이 나오는 판이니까 넘어가자. 그다음에 4번은 그치? 이거 중요하지? 자, 셋째 줄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옳고 그 다음에 답은 1번이었고 자, 문제 10번 틀린 거 고르래. 이제 군무원 시험이죠. 1번은 뭐 말로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죠. 그 다음에 2번은 제3자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되고 필요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맞죠? 3번은 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3자는 며칠 이내에 비공개 요청? 정보공개 결정 청구가 됐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죠. 7일 이내가 아니고 그래서 3번 7일이 아니라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 자, 그 다음에 뒤에 4번 지문은 어떻게 되나요? 4번 지문은 그렇죠. 아까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공공연히 공개 결정을 하면 또 공개 결정 내렸다고 홍보 문서로 통지해 줘야 된다는 거지. 네, 문제 없고요. 자, 11번은 틀린 거 골라라. 자, 1번. 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거부하려면 첫 번째 끝에 그 반드시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정보여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응? 맞죠? 반대로 얘기하면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정보라도 공정한 재판을 해치 우려가 있으면 그 공개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나 셋째 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그런 정보만 비공개할 수 있는 거다. 1번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공개를 거부한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애초에 거부한 이유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이유 간에 어떻게 돼? 기본적 동일성이 있어야만 그걸 추가 변경을 허용하는 거고 기본적 동일성이 없는 다른 이유는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소송 가면 또 배워.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행정청이 애초에 그 처분을 내릴 공개 거부라든지 처분할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 그러니까 뭐 거부했다면 애초에 거부한 이유는 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거부한 근거법을 추가하거나 당초에 거부했던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거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2번 5. 자, 3번 또 나왔네. 두 번째 줄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그 발언자 인적사항 있지? 발언자 인적사항은 비공개. 근데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볼 수 없다가 붙어서 틀렸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래서 3번이 정답. 네, 4번. 아까 판례 읽었죠?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이 되거나 이미 집행이 된다면 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12번 틀린 거 골라라. 네, 1번 맞나요? 청구하는 정보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그 정보 청구할 수 있나? 이해관계 있든 없든 상관없죠? 알고 싶은 정보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하는 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지자체는 정보 공개 청구권을 갖는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고 3번은 자, 법률이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규 명령, 위임 명령도 거기서 이제 그것도 정보 공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법인데 그거는 그렇죠. 법률 거기에는 뭐야? 대통령령, 총리령, 구령 전부 포함돼요? 아니죠. 총리령, 구령은 포함 안 되죠. 대통령령하고 조례로 한정돼 있죠. 총리령, 구령 들어가서 X입니다. 따라서 3번이 또 정답. 그죠? 이게 3번이 많이 나오는 건 원래 20문제는 이렇게 번호가 다 골고루 돼 있지. 근데 이거는 이제 정보 공개 문제만 해놓으니까 이렇게 또 3번이 희한해. 어떤 때는 또 4번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4번은 뭐 이미 공개되어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검색만 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사정만 갖고는 거부가 정당화될 수 없다. 자, 3번이었고 그 다음에 문제 13번은 틀린 거 고르래. 1번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죠. 맞고 2번은 틀렸다. 그죠? 틀렸나? 네. 이게 섞여 있어.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 그런데 분리가 가능하다면 최소한 공개 가능한 일부라도 공개를 하여야 한다. 그지?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부분 공개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고 그래서 법원도 재판을 해보니까 전부 거부한 건 위법이고 근데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 이렇게 내렸어야 되는데 전부 거부한 건 위법이니까 그중에 공개 가능한 부분까지도 거부한 거 일부가 위법이 있으니 일부 취소 판결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없다가 X죠. 일부 취소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명할 수 없다. X. 없다가 X.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더 이상 정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된다. 4번 아유 너무 많이 나와서 그죠? 이렇게 기출문제를 반복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판례는 익히게 됩니다. 맨날 빈출되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런 거 딱 보는 순간 한 단어 보면 그냥 결론 바로 나와.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거야. 기출문제 계속 반복 풀면. 자, 그 다음에 14번 틀린 거 고르래. 이거 이제 작년도 문제다. 틀린 거 1번 알 권리로부터 이제 정보공개 청구권이 나오는 건데, 그지? 그 속에는 자기하고 이해관계 있는 정보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야.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이해관계 없어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싶은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권도 포함된다. 2번 정보공개 청구권은 그 자체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구체적 권리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거부받은 것 자체가 권리를 침해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또 다른 어떤 이익 침해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다. 그죠? 꼭 여기 어디가 틀렸어? 원본인 문서만을 말한다. 이게 틀린 거지? 꼭 원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3번. 진짜 3번이 답이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13번은 2번이고 14번이 3번이고 그죠? 자 4번은 그치 공공기관이 더 이상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인정된 이상 더 이상 재판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거부한 거 위법이다 취소 판결 내려달라 재판을 계속할 실익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만약에 법원이 야 거부한 거 위법이야 취소한다 해도 뭐
판결에 따라 공개할 정보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재판을 실익이 없는 거죠. 자, 맞고, 그 다음에 15번. 네, 틀린 거 고르시오. 틀린 거. 자, 이게 지방직이 주로 여러분이 타깃으로 삼는 시험이죠. 작년도 인천시 지원했다면 작년도 이거 봤을 거죠. 1번.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맞죠? 청구인. 그 다음에 2번. 자,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정보가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인데다가, 그 그냥 민원 신청으로 봐서 민원 처리로 할 수 있는 상황은 그냥 민원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거부받은 것 자체가 권리 침해, 즉 법률상 이익침해다. 맞고 4번이 답이네. 그죠? 오로지 공무원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거 권리 남용으로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잖아. 근데 무조건 허용돼야 된다. X. 4번이 정답. 자, 쉽습니다. 16번은 틀린 거 고르래. 군무원 시험. 1번. 가능한 원칙이 뭐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 하는 게 원칙. 2번. 그리고 모든 국민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다. 그 다음에 3번. 너무 당연한 얘기. 효도해야 된다. 같이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4번. 자, 4번 이 정답인데 4번 어디가 틀렸어요? 자, 뭐 정부 시책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라든지 여기 예산 집행의 내용과 상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돼? 누가 청구 안 해도 공기관 스스로가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정해서 미리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알리고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셋째 줄에 알릴 필요까지는 없으나 여기 잘못된 거지? 알리고, 그것도 의무사항입니다. 알리고 청구 안 해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4번 정답. 그 다음에 17번은 예. 자, 작년도 순경시험. 그래서 이제 순경시험도 가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순경시험이 원래 따로 행정법 과목이라고 20문제를 과목으로 따로 해서 시험 문제를 봤었는데 이제 경찰학이라는 과목에 합쳤어. 그리고 40문제를 내면서 그 안에 행정법에 관한 문제를 몇 문제를 내는 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관련되는 문제는 또 따오겠지만 양은 줄어들었지. 자, 어쨌든 틀린 거 고르래요. 1번은 어떻게 돼? 자, 공공기관 중에 중앙행정기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슨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런 공공기관은 원래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이면서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어떻게 하래? 공개해야 된다. 이거 규정이죠. 규정. 1번 5. 2번은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정보 공개 거부했는데 또 반복 청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대?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법이. 그럴 때는 그냥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줄에 그러면 뭐 벌 준다? 즉 과태료 부과한다? 아닙니다. 이런 규정 없죠. 끝에 틀렸어요. 반복 청구에도 과태료 부과 이런 거 없어요. 처벌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끝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거 통째로 틀렸습니다. 이런 거 없다. 그냥 그 종결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정도. 이거는 아예 없는 걸 집어넣었어. 있지도 않은 걸. 3번은 아유, 그렇게 긴 거래. 아까 설명했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갖고 있는 기초 자료 이렇게 간단히 검색하고 편집하면 원하는 형태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거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거로 봐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청구한 정보는 다 공개를 해줬는데 방법은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해준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거 뭐로 본다? 넷째 줄 앞머리에 이거는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응? 오, 이렇게 된 거죠. 다 공부했죠? 응. 그래서 답은 2번. 자, 18번은 올해 문제다. 올해 국가직. 올해 4월달 봤던 국가직 시험. 자, 사례형을 잠깐 냈는데, 자, 민간 시민단체? 시민단체 당연히 정보공개 청구권 있습니다. 시민단체 A는 행정청 B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행정청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응? 이게 골자죠? 이런 사례야.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1번, 이 시민단체 A는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 뭔가 관련된 구체적 개별 구체적 이익이 없더라도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어떤 것 같아? 응? 이거 뭐라는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권 자체가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구적 권리. 그거 거부당한 거 자체로 이미 권리 침해된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소송할 수 있는 거,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보하고 이해관계 있을 걸 요하지 않습니다. 응? 1번 5예요. 응? 1번 5. 자, 다음에 2번은,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에요. 1번. 이미 나와버렸고. 2번 어디가 틀렸을까? 자, A가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서 정보공개 의무 이행하라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첫째, 이거는 당사자소송이라는 소송을 대상이 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틀렸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첫째 줄에 청구한 정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거부받았으면 거부한 거에 대해서 바로 무슨 소송으로 싸워요? 취소 소송 같은, 이거 공권력 행사 조치 이거 승복 못한다고 다투는 소송이 항고소송이라고 해.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항고소송이란 게 있고 당사자소송이란 게 있어. 행정소송 종류 중에. 근데 당사자소송은 이런 거부결정 같은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 종류도 잘못 들어가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틀렸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소송 안 돼요. 정보 공개 의무 이행하라고 판결해달라. 이런 소송 없어요. 의무 이행 소송이라는 것도 없어.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행정소송을 공부하면 좀 더 잘 아는 거고, 하여튼 간단히 그렇게 틀렸다. 무조건 틀렸다. 그 다음에 3번은 마지막 끝에 법원이 심사 결과 어떻게 됐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죠? 그것마저도 다 거부한 건 일부 위법이 있는 거다. 응? 결국 일부 취소 판결 명할 수 있잖아. 근데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틀렸지. 없다는 게. 법원은 일부 취소 판결 내릴 수 있는 거야. 응? 없다 그랬었고, 4번은 행정기관이 비공개한 것이 정당화되려면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꼭 포함된 내용이어야만 돼.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든 아니든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어야만 될 필요는 없고,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재판에,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그런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반드시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 올해 지방직 문제. 응? 그 올해 시험을 봤으면 지방직 인천시 시험 볼 때 이 문제 풀었을 겁니다. 자, 틀린 거 1번 어때?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느냐 하는 가능성은 그러니까 공공기관 입장에서 얘가 무슨 이거 거부되면 이거 소송을 해서 뭐 구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그 거부 결정을 공개를 하기로 결정하냐 거부 결정하느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법원도 재판할 때 그거에 영향을 안 받고. 1번 5. 2번 또 나왔네. 두 번째, 발언자의 인적사항. 결론 뭐야? 비공개. 그죠? 따라서 2번 어때? 비공개 대상 아니라고 했네? 2번이네.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봐야지. 그래서 쉽네. 2번. 3번은 맞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공공연히 거부할 때는 법 구조
그 비공개 사유 8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거부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개괄적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아까 읽었죠, 판례. 4번은 두 번째 줄.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너무 당연한 쉬운 얘기. 자, 마지막 20번은 이제 가장 나중에 본 시험. 이거는 9급이 아니라 5급 문제를 냈는데요. 9급 군무원 시험이 9급도 있고 7급도 있고 5급도 있고 그래. 이거 내가 5자를 9자로 봤나 봐. 그래서 하여튼 읽어봅시다. 풀어봅시다. 옳은 거 고르래. 응? 1번. 그쵸? 똑같은 거 계속 낸다니까, 시험 종류마다. 그냥 반복. 1번 맞고, 2번은. 그치? 법원을 통해서 간접적 우회적으로 이제 공개받게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그 공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결국 뭐야? 이 거부, 공공기관이 거부 처분한 거, 소송으로 다툴 필요성 계속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셋째 끝에 해당 정보 비공개 결정에 취소를 구할 소외이익이 소멸된다. X. 소외이익이 있다.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응? 그거 없어진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청구한 정보를 받아보게는 됐어. 하지만 이게 이제 법이 허용하는 정식의 방법으로 공개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거부 결정, 취소 소송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소멸된다. X. 마지막 4번 지문은 어디가 틀렸어? 마지막 끝에 정보는 다 공개해 주는데 원하는 방법대로 공개를 안 해줬다면 결론 이거 뭐로 본다? 일부 거부 처분. 일부 거부 처분으로 봐서 이거 소송으로 다툴 대상으로 인정하죠. 그래서 나온 거 계속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답을 안 적였네. 저기 1번입니까? 1번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다 맞았어요. 이야, 축하합니다. 근데 또 다음 주에 풀어보면 몰라.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 분야는 근데 상대적으로 쉬운 영역, 조금 상대로 쉬운 영역.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법 내용은 70 몇 개 조항이라 좀 긴데 출제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공부하냐면 국민들이 이제 말하자면 세금 내라, 불법 건축물 철거해라 하는데 말 안 들으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위반하면 우리 행정기관은 강제로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실효성 확보수단 또는 의무이행 확보수단 이런 이름으로 주제를 공부하는데, 거기도 2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영역, 그리고 이제 많을 때는 3문제가량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 영역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우리 행정법 시간상 가장 일찍 시험이 수업이 끝나는 날인 것 같아요. 그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5시까지 했는데, 그죠? 오늘은 원래 4시까지가 원래 정규 수업 시간인데 보통 늦게까지 했는데, 오늘은 준비한 자료가 여기까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